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6,000달러 플러스 1.2%, 전고점 108,000달러까지 겨우 1% 남겨두고 있고요. 워낙마켓에서도 1억 5천억으로 전고점 1억 6천만원 돌파 직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재상승을 했지만 개인들 관심이 작년 10월 10만 달러 상승할 때보다는 약한 모습이고요. 기관들 위주로 비트코인만 매수하고 21년처럼 묻지마 코인 투자 광기는 아직입니다. 무엇보다 알트코인 제대로 못 오르니까 개인들 투자 재미가 반감이 되는 건데, 이번 영상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 진입 잘 되고 있고 개별 코인으로는 도지코인도 슬금슬금 호재 나온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이 오르려면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불에서 횡보가 아니라 전고점 넘어서 12만 불, 15만 불도 뒤도 안 돌아보고 쭉쭉 올라줘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메스는 61%까지 다시 올랐고 5월 27일 라스베가스 행사 앞두고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연례 행사 이후 21년부터 꼬시기로 올렸다가 내리는 경우 많아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넘긴다고 해도 알트코인 상승은 제약이 있는 거고요. 연중 고금리로 인해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연례 행사 끝나고 바닥 리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을 알트코인 투자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조정 온다면 비트코인 포함 이더리움, 도지, 리플도 마지막 할인 매수,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진입해 볼 수가 있죠. 최근 글로벌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코인은 넥슨에서 만든 메이플스토리 N 플레이투원 기반의 넥슨 페이스 코인입니다. 메이플스토리 게임이 한국 게임 역사상 리니지와 쌍벽 이루는 명작으로 20년 넘게 서비스하고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럼 메이플스토리가 야심차게 모바일용 플레이투원 코인을 만들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은 못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1조 원에서 시작했다가 4,500억까지 반토막이 났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넥슨에서 플레이투원 코인을 만들었던 자체가 메이플스토리 유저나 코인 투자자들 투심을 흔들고 있는 거죠. 메이플스토리가 20년 전에 나왔던 게임인 만큼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유저들이 현재는 30대, 40대 현금 빵빵한 경우 많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도 직결이 됩니다. 엑신 인피니티, 위믹스 등 플레이투원 코인 많이는 있었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메이플스토리를 절대 따라갈 수 없고요. 대신 넥슨도 이번에 만든 넥스페이스에 몰빵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플레이투원 게임을 늘리려고 시작한 것이 넥스페이스다 생각이 됩니다. 업비트에 넥슨 관련 코인이 5가지 이상 상장돼도 무방하면서 메이플 본 서버에서 코인 채굴 가능하게 되면 코인 가격이나 게임적으로 모두 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넥스페이스 시장은 좋은데 플레이투원 코인의 보편적인 문제는 해외 작업장입니다. 안 그래도 작업장 게임머니 캐다가 현금을 바꾸는데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코인 캐다가 업비트에서 현금화를 하면 되는 거고요. 메이플스토리 N의 게임머니 넥소 가치는 해외 작업장으로 인해서 10분의 1 가격도 폭락 오는 등 아직까지 고쳐야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외 작업장 한 명이 3개, 4개 게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수의 스마트폰, 컴퓨터 통해서 여기 화면만 봐도 25개, 50개, 100개씩 게임을 관리하면서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주차 지난주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전고점 도달을 했지만 기관들 역시 2, 3월 코인 다 팔았던 물량을 다시 회복했고 주간 유입액은 7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이 550밀리언 들어왔는데 이더리움은 204밀리언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비중에서 이더리움의 빠른 자금 진입이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5월 2주차와 3주차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14만 6천 밀리언에서 14만 7천 밀리언으로 보유량 증가량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12,000에서 13,000 확실히 늘어났고 솔라나는 50밀리언 약간 증가, 리플은 1,300밀리언에서 1,400밀리언으로 리플 가격 3,300원대에서도 기관들이 홀딩과 추가 매수 지속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죠. 대신에 수이나 라이트코인, 칼다노, 체인링크 같은 경우 기관 투자 비중이 확실히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5천 달러 찍었던 1월 4주차와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비중이 14만 3천에서 14만 7천 밀리언으로 증가했고 이더리움은 17,000에서 13,000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다시 한 번 더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솔라나는 2,200이었다가 1,500으로 감소했고 리플은 1,300에서 1,400밀리언 증가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리플이 코인베이스와 서클사 USDC 스테이블 코인 인수 앞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서클사는 우선적으로 코인베이스와 인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하지만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스스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키워
아쉬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50억 달러나 들어서 인수해야 되는 필요성을 리플보다는 못 느끼고 있고요. 간절함은 리플이 훨씬 더 큰 걸로 리플도 RL, USD 만들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은 했지만 거래소 순위 낮은 비트와이즈와 협력하는 정도라서 리플이 서클사 인수하면 확실히 스테이블코인 시장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도 리플, 서클사 인수에 대한 기대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듯 보이고요. 거기에 기관들 토탈 보유량을 보시면 1월 4주차 17만 3천 밀리언에서 비록 감소는 했지만 17만 2천 밀리언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2월 3월에 유출은 있었지만 빠르게 기관들 보유량이 회복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콘슈어스 펀드 회사 통해서는 기관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물레락 통해서는 정작 이더리움 ETF 진입되는 물량은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2월 3월에 비해서 유출만 감소된 거고 비트코인 하루에 300밀리언 400밀리언 들어온 게 비해서 이더리움은 13밀리언 57밀리언으로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확신은 못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거대 반등 오려면 전고점인 400달러 워낙 500만원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2019년 폭락했던 은실버 ETF도 보면 비록 하락 이후 1년 걸려서 천천히 회복은 했지만 폭발적인 상승으로 저점 8달러에서 48달러까지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 은 가격도 29달러 30달러 상승하면서 또 다른 폭등장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화폐 가치 낮아지고 비트코인이나 금, 골드, 실물 가치 자산에 폭발은 나오는 거고요. 은 가격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하는 로직과 매우 비슷합니다. 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안정화되어 있고 계속 오를 경우 은 가격 역시 금 따라서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지코인이나 머스크, 테슬라에 호재될 수 있는 새로운 호재 소식 나왔습니다. 트럼프 골드돔이라고 해서 러시아, 북한, 중국의 미국 본토 방어 위한 우주 기반 DM 체제 골드돔을 공개를 했습니다.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우주 기반으로 해서 요격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러시아나 북한, 중국에서 미사일 발사되면 인공위성이 바로 체크하고 미국 본토에서 미사일 날아가서 요격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우주에서 바로 미사일 날려서 방어한다는 신개념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유사한 형태이고요. 우주 기반 시스템으로 테슬라의 스페이스X 당연히 주가는 긍정적인 거고 일론 머스크 화성 갈 때 도지코인을 우주 코인으로 할 수 있다 이야기도 해뒀기 때문에 도지코인 잠재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밑밥이 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 워렌 버핏 1분기 매수 기업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기 침체 대비해서 워렌 버핏은 수영업체 맥주 와인 회사 도미노 피자를 집중 매수했고요. 거기에 내수주라 볼 수 없는 우주 산업 분야의 헬리코 여기 있는 기업을 10%나 비중을 늘렸습니다. 오너십 지분 투자 비중도 보면 4분기 걸쳐가지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영회사, 피자회사, 와인회사는 3분기 전부터 매수를 했지만 헬리코는 4분기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골든돔과 마찬가지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우주 산업 발만 담근 거다 생각이 들고요. 헤이코 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보면 주가만 봐도 뛰어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좋아하는 전형적인 하락에도 주가가 방어 잘 되는 회사로 2021년 연준의 고금리에서 180달러에서 50달러 폭락을 했지만 이후 계단식 상승으로 중간중간 큰 하락도 없이 주봉상 120선을 잘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가가 잘 방어된다는 것은 매출이나 마진이 확실하다는 거고 기업의 기술력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헤이코 코퍼레이션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업인데 영업 마진이 21%고 니치마켓 특정 고객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내용 보면 항공기 부품 설계 제조도 하지만 유지보수 및 수리도 특화되어 있고요. 그만큼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서 특화된 기업으로 워렌 버핏 좋아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트럼프 골든돔에도 영향을 받는 회사인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